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구스데스크 구정모의 이 밤에 뭐하냐고 8시에 시작하기로 했지만 1분 전이지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진짜 오랜만에 하는 이 밤에 뭐하냐고인데 사실 8시면 아직 밤이 아니죠. 원래는 10시, 11시 이때쯤 진행해야 이 밤에 뭐하냐고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시간대인데 그냥 오늘은 너무 오랜만이라 조금 일찍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8시에 시작하는 걸로 공지를 드렸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신다니 정말 다행이고요.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었죠? 아닌가? 한 달은 안 넘었나? 저희가 일본 갔다 와서 한번 했으니까 거의 한 달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너무 그리웠어 이모구 감사합니다. 스푼에서는 엄청 오래되었어요. 그쵸? 스푼 지난번엔 제가 인스타 라이브로 진행을 했었으니까 스푼은 거의 한 달 넘게. 자, 그래도 어쨌든 오랜만에 이 밤에 뭐하냐고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지 되게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그냥 차례대로 한번 이야기를 쭉 해볼까요? 일본 팀이 한국에 공연을 왔죠. 요시모토에서 또 한국에 거의 13팀 가까이 한국에 와서 지난번 9월달 작년 9월 공연하고 동일한 팀도 있었고 굉장히 새로운 팀도 있었고 훨씬 더 크기랑 규모를 늘려서 저희가 베가마토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하고 나서 방송을 했었나? 기억력이 거의 지금 박살이 난 것 같은데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봐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제가 그죠? 한국 공연 끝나고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제 기억에도 한국 공연 끝나고 했던 기억은 없는데 마지막으로 했던 이 밤에 뭐 하냐고가 어디 봅시다. 마지막으로 했던 이 밤에 뭐 하냐고는 했네. 4월 15일 날 인스타에서 4월 15일이면 제가 떠나기 이틀 전이니까 그럼 짧게 했었구나. 어쨌든 굉장히 좋은 추억이었고 즐거운 또 경험이 되었고 또 뭔가 그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에서 초보 바람 캐쳐의 어떤 그런 서력을 좀 했지 않았나 하는 공연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마지막에 스푼 말고 인스타에서 했었군요. 그리고 드디어 워터건즈 다녀왔습니다. 자, 아유 이게 얼마만이에요. 이모야 나야 저 이모야 나야 저한테 이모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야 이모야 나야 라고 본인을 이모라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모야 나야 반갑습니다. 워터건즈 마늘 먹다 살찐곰님 아직도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워터건즈 제가 진짜로 열심히 이것저것 물론 근데 사실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은근 제가 비중이 없어요. 워터건즈는 목소리는 제일 많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화면에 잡힌 거는 이원우랑 김진경 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워터건즈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저희가 그러니까 워터건즈 저도 갔다 와서 알았어요. 진짜 갔다 와서 편집을 하다가 애들이 왜 이렇게 다들 이상하지라고 느껴서 이게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유일하게 제가 치콤이고 나머지 전원 다 복해였더라고요. 5명 전원 다. 어쨌든 각양각색의 정말 그나마 가장 의외로 침착하고 정상인이었던 정대철님, 그리고 홍일점으로서 매력을 톡톡해준 우리 전예원님, 기대치를 그 이상을 보여줬던 김진경님, 그리고 정말 우빵 지금 여러가지 이유로 잠시 활동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심리 상태일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많이 신나서 또 활약을 해준 이원우님,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한 정현우님 감사드립니다. 빼먹은 사람 없죠? 너무 재밌었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었던 기억들은 고스란히 다 저희 구스데스크 유튜브 채널에 브이로그로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원하실 때 정현호 지금 아무것도 안 하니까 혹시 되게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고 머리에 브릿지 달고 이틀 지냈습니다. 그 정도면 뭐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현호만큼은 현호가 사자를 닮았잖아요, 얼굴이.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디즈니에 나오는 미녀 야수에서 야수상이거든요. 저는 사자처럼 키우고 싶습니다. 저는 현호만큼은 절벽에서 일부러 밀어 떨어뜨려서 다시는 못 올라오게 키우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현호를 향한 저의 가장 바람직한 사랑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하게 키울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예, 송크란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전에는 태국 많이 가긴 했었는데 송크란을 간 거는 제가 마지막이 2017년도였으니까 거의 8년 만이거든요. 물론 그 전에 계획은 있었지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물총만 사놓고 쓰지도 못했다가 그래서 박스도 뜯지 않았던 그 물총을 드디어 8년 만에, 그러니까 사실 8년 전 모델인 거예요. 지금 더 좋은, 더 값싸고 좋은 물총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총으로 어쨌든 열심히 지내고 왔습니다. 맞아요. 드디어 개시를 했고요. 제일 맛있었던 거, 저는 원래는 카오만가이라고 그 중간에 워터건즈가 그 송크란 당일날 푸드코트에서 먹는 음식 중에 제가 잠깐 또미앙국수랑 카오만가이라고 닭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삶은 거 절반, 닭 튀긴 거 절반해서 먹는 덮밥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태국 음식은 카오만가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일단은 송크란 워터건즈는 그때 저희가 원래는 이게 프로젝트 팀이었어요. 뭔가 계속해서 워터건즈를 유지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총 축제라서 이름도 워터건즈라고 지었던 건데 생각보다 멤버들이 다들 너무 만족을 해줘서, 그래서 저희가 워터건즈는 이후에도 그냥 워터건즈라는 유닛으로 만담 코미디 유닛으로 가져갈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멤버가 늘어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멤버로 또 다른 여행지를 잡아서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6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진짜 먼 얘기인데 아직 이제 근시일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제가 혼자 막연하게 생각한 건데, 일본에는 그런 꽁트 유닛도 있단 말이죠. 뭔가 6명이면 꽁트 유닛을 만들어서 꽁트 공연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워터건즈는 대단한 결속력을 가지고 멋진 팀으로 거듭난 상태로 너무나도 안전하게 누구 한 명 다치는 일 없이 한국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빵원이랑 동아지겸 같은 경우는 지난주 토요일날 또 SE 공연에서 멋진 활약을 해줬고요. 김진경 씨도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많은 매체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에 장전돼 있는 컨텐츠가 꽤 많다고 알고 있어서 조만간에 또 컨텐츠를 통해서 활약하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고, 원우님은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기다려보시죠 한번. 현우 얘기를 안 했구나. 현우는 유머니즘 많은 사랑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권은 물에 젖었었는데 사실은 젖어서 이게 그 페이지끼리 붙으면 나중에 뗄 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국도 남고 그게 이제 손상으로 판정이 될까봐 걱정을 했던 건데 의외로 되게 깔끔하게 마르더라고요. 물론 이제 울그릇불그릇 이렇게 약간 굴곡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여권이 거의 10년 여권인데 페이지가 이제 한 3장밖에 안 남았거든요. 10년 여권이면 굉장한 두께인데 제가 정말 지금까지 한 근 10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7, 8년을 이 여권으로 톡톡히 이곳저곳을 다닌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마지막 한 페이지까지 좀 채워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워터건즈는 그렇게 너무 즐겁게 여행을 잘 다녀왔고요. 제가 여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예전에도 한번 스토리에 올린 적이 있는데 여권이 지금 한 8개? 물론
이제 7개는 다 폐기가 된 상태인데, 원래 여권은 폐기하면 어디서 버려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처분해야 되고, 그냥 이렇게 도장만 찍어가지고, 도장이 아니구나, 그거 뭐지, 펀치로 구멍만 뚫어서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권이 한 8개 있어서 각자 정말 시대별 구정무에 증명사진, 여권 사진이 다 붙어 있습니다. 뭐 몇 개는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공개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여권을 쭉 펼쳐보면 참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구나, 떠돌이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어쨌든 그만큼 저한테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잘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악어고기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 예전에 또 먹어봤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예전에 제가 다른 친구들하고 갔을 때는 그냥 호기심 삼아서 먹어볼까 해서 시켰더니 되게 일반적인 그냥 정말 닭꼬치 같은 그런 악어고기였는데, 뭐 비하인드를 조금 몇 개 말씀을 드릴까요?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봐도 정연호, 뭐 정대철, 전예원, 뭐 비주얼적으로 전혀 어느 나라에 가도 밀리지 않고 코미디언스러운 비주얼들의 멤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카메라를 들고 악어고기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저쪽에서도 뭔가 느낀 거야. 아, 이거 컨텐츠를 하려는가 보다라는 걸 느꼈는지 되게 좀 어려운 부위를 주셨어요. 어려운 부위라기보다는, 원래는 제가 예전에 먹었던 건 그냥 살코기였는데 약간의 그 파충류성 비계가 섞여 있는 부위를 주셔가지고 세더라고요. 근데도 역시 컨텐츠의 제왕인 정대철, 전예환 양은 너무나 잘 먹는 모습을 보여줬고, 2번은 안 먹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둘 다. 근데 이제 또 저희의 공식 인증 쫄보 정연호는 뭐 근처에 얼굴만 갖다 대도 막 싫어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대철이 같은 경우에는 또 밤에 야시장에서 또 개구리 튀김에 도전을 했죠. 그래서 개구리 튀김도 뭐 저도 먹고 진격이도 먹고, 근데 예원이는 도전을 못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개구리 튀김은 또, 개구리는 또 양서류잖아요. 사실 제가 옛날에 개구리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지금은 무서워하진 않지만 예전에는 뱀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개구리였는데, 뭔가 양서류라는 게 되게, 이렇게 하면 개구리 비하 발언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구리를 사랑합니다. 참고로 저는 뱀도 무섭지 않고요, 웬만한 파충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연호는 날파리만 있어도 무서워하고, 모기도 무서워하고, 거기 이제 찡쪽이라고 조그만 도마뱀도 무서워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손가락만 가리켜도 번뜩번뜩 놀래서 컨텐츠 파괴자예요. 계속 놀래기 때문에. 그리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진짜 웬만한 건 제가 진짜 요번에 마음 먹고 브이로그를 찍은 거라서 웬만한 건 다 브이로그에 담겨 있기는 한데, 뭐가 있었을까요? 현호가 머리 이렇게 브릿지하고 진짜 편의점에서 누가 봐도,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나라 비하 발언이 될 수 있으니까 어느 나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뭐 한국 같지도 않고 중국 같지도 않고 일본 같지도 않고 되게 아시아는 아시아지만 이 세상에 없는 국가의 사람처럼 하고 편의점을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 점원들이 되게 현우를 놀리는 거예요. 레이디보이라고. 레이디보이가 뭔지는 아시죠? 예. 그래서 현우가 아니다, 내가 왜 레이디보이냐.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레이디보이 맞다, 레이디보이 맞다 이렇게 거의 한 10분을 놀렸거든요. 그 영상이 있지만 그 영상은 현우 비주얼이 다시는 여러분들 앞에 만담가로서 체면 있게 설 수 없는 비주얼이기 때문에 제가 무덤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름한 망토는 원래 그 여러분 그 마법사 그 코트 기억하시죠? 제가 작년에 한번 입었다가 여러분들한테 큰 놀림을 받았던 마법사 코트 플러스 저의 예전 인스타 포스팅을 보시면 제가 태국에서 입고 있는 바지 다 똑같은 메이커인데, 되게 원래 제가 좋아하는 그 태국의 메이커예요. 네. 그래서 뭐 요번에도 갔는데, 원래 이제까지는 거의 바지류나 뭐 상의가 아닌 바지류, 자켓류 그냥 기념으로 하나씩 샀었는데, 이번엔 그 허름한 망토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허름한 망토를 사왔습니다. 뭐 언젠가 여름에 한번 입겠죠. 근데 그게 옆에가 트여 있어요. 그래서 그 겨드랑이 부위가 이렇게 제가 양팔 벌리기를 하면은 100% 노출이 되는 구조의 옷이라서 뭐 안에 뭐를 입고 입든지, 근데 뭐를 입고 입기에는 이게 의외로 좀 더운 재질이라 그냥 저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영우도 옷 스타일이 영우한테 이쁜 스타일이지, 저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제 스타일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트렌드세터. 한국의 중국식 아디다스 저지를 처음 들고 들어온 트렌디한 어떤 40대 상징. 저는 뭐 제가 잘 알아서 예쁜 옷 챙겨 입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갑자기 재원님이 야동이라고 하셔갖고 혹시 제가 뭐 말실수했나, 야한 얘기를 했나 살짝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또 그러면 이제 요즘에 제가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워터건즈는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자, 다음 이야기는 구스데스크의 향후 플랜입니다. 그냥 저는 진짜로 사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DM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같은 동료들도, 그래서 형 구스데스크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야? 뭐 구스데스크 채널 키워보려고 뭐 이런 얘기를 물어봐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근데 제가 항상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 뭔가 이걸 일로써 하면 재밌게 즐기지 못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정말 이번에 워터건즈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순수 제 자신이 재밌어서 재미 100%로 찍어온 영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이걸 공식적으로 제가 운영을 한다기보다는 채널에 제가 게시글에 썼던 대로 그냥 제 추억 남기는 용도,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방식의 다이어리지만 매일 쓰는 건 아닌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여러분들 뭐 지금 그래도 팔로우 해주시는 분들이 꽤 늘어서 이제 400명이 좀 넘었는데, 그분들 뭐 저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뭐 지켜봐주지 마세요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금 한창 재미가 붙어있기 때문에 재미가 붙어있는 이 타이밍에 뭔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콘텐츠는 저희가 이번 주 주말에 만담 SE 커리큘럼 MT를 갑니다. 24명이 가요. 저랑 조다연을 포함한, 왜냐면 저희가 커리큘럼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지도자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어쨌든 가르쳐주는 입장으로서 저희 플러스 22명이 가는 대규모 만담 SE MT를 갑니다.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 그 빈티지 카메라에 다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송크란 워터건즈의 노하우를 살려서 한번 되는 대로 가능한 대로 좀 담아볼까 생각을 하는데, 담아오면 다음번 컨텐츠는 만담 SE MT가 되겠죠.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메이크 영호님이 눈은 괜찮으신지요? 저 눈 뭐 편집 많이 해서 이제 시력이 안 좋아졌다가 최근에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최근에 또 편집을 안 하니까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고프로는 대여를 해서 가져갔었고 구입을 할까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뭔가 어떻게 할지 조금 고민인 게, 지금 어쨌든 빈티지 카메라로 뭔가를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에 시작을 했고, 그래서 빈티지 카메라를 구입을 했고, 근데 다현이가 형 그거 좋은 카메라 쓰고 필터 입히면 돼 라는 뭔가 저의 어떤 로망을 조금 이렇게 흔들리게 만드는 얘기를 해서 진짜 좋은 거를 하나 사는 게 낫나라는 고민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오즈모 포켓 3가 그렇게 좋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원래 구입도 망설였었거든요. 근데 오즈모 포켓 4가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또 소문도 있어서, 일단은 4가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빈티지 카메라로 견뎌보고 4가 나오면 필요성을 잘 뭐라고 해야 되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좀 좋은 카메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빈티지 제가 확실히 느꼈는데, 이번에 송크란 때는 이제 물도 많이 튀고 아무래도 역동적인 장면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고프로를 대여를 했던 거고요.
송크란 당일 이외에는 빈티지 카메라로 했는데 확실히 전에 디즈니에서 이제 창호랑 현석이랑 영호랑 놀러 갔을 때 찍은 거에 비해서 그때는 제가 손떨방 기능이 있는 줄 모르고 손떨방 기능을 안 켰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실히 손떨방 기능 켜니까 괜찮던데요? 볼만 하던데요? 나름 이렇게 수음도 나쁘지 않고. 근데 이번에 만담 SE에서는 SEMT에서는 워낙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만담 SEMT 때는 어떻게든 좀 그래도 여러 가지 재밌는 장면을 빈티지스럽게 담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조금 스포를 할까요? 이번 저희 만담 SEMT에 참가하는 콤비, 이건 뭐 스포할 것도 없는 게 저희끼리 놀러 가는 거라 뭐 사실. 자, 일단은 봉화지겸 참전을 하고요. 1위끼리 참전합니다. 빵원도 참전하고요. 선배 후배도 참전합니다. 그리고 유머니즘도 참전하고요. 언더우먼도 참전합니다. 뭐 거의 대부분을 얘기했는데 설마 했던 우선설명팀도 참전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얘기 안 한 게 거의 다 얘기했나?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쨌든 그렇게 참전하는데 아쉽게도 김진경 씨는 이번에 참전을 하지 않으십니다. 뭔가 스케줄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 일단은 그래서 요번에 가서 MT 영상을 찍어와서 다음 컨텐츠로 올려보고, 그 외에도 일상에서 아무래도 제가 가장 많이 마주치는 게 유영우이기 때문에 유영우의 일상도 조금 찍어서 올려보고, 뭔가 이거는 진짜 막 뭐라고 그래야 되지? 100만 뭐 10만 이런 목표가 있어서 하는 채널이 아니라 그냥 40살, 43살, 40대 뉴스데스크 구정모가 40대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어떤 이벤트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저희가 아니라 제가 이 밤에 뭐 하냐고를 지금까지 쭉 스푼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 슬슬 스푼을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푼에서 하는 이 밤에 뭐 하냐고는 아마도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구스데스크 채널에서 해서 그것도 그거대로 영상으로,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화면 녹화를 해서 그쪽에다가 업로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그쪽에서 라이브를 해서 그쪽에다가 라이브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번 회차부터는 아마 유튜브 구스데스크 채널을 통해서 이 밤에 뭐 하냐고를 얼굴도 좀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라이브 가능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했던 24시간 뒤에 가능하다고 나오는 거 보니까 규정이 좀 바뀌어서 1000명까지가 아니어도 50명이어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스타 라이브를 이용을 한다던가 뭔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뭐 하냐고는. 그래서 유튜브 끊기나요? 유튜브가 끊길 것도 같다는. 제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혹시 노란 딱지가 붙는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사실 뭐 지금 뭐 알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제인데 뜨거운 삼각형 저희가 드디어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콘텐츠 3개밖에 안 올렸는데 벌써 1000명을 돌파를 하고, 뭐 어쨌든 구라정모가 제가 맨날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아예 구라정모라는 코너를 만들어준 건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그냥 정말 인생에서 정말 필요 없는 시간을 만들어드리는 구라정모 타임,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정말 기쁜 마음이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벌써 시청 시간도 굉장히 뭐 한 3000시간을 넘었다라고 들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제가 지금 메일 번호, 이 밤에 뭐 하냐고, 뜨거운 삼각형, 그리고 뭐 부에나는 뭐 어쨌든 뭔가 기회가 된다면 자주 얼굴을 보여드릴 예정이고, 이래저래 어쨌든 하는 게 많이 늘었죠.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는 정말 뉴스데스크 채널에서 1년에 3장면 4장면 나오는 게 전부였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늘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영상을 보면서 뭔가 조금 더 저를 친근하게 느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보따. 그쵸. 보따에서 요즘에 안 불러주네. 왜일까? 제가 뭐 큰 실수한 게 없는데 다현이가 뜨삼을 같이 하니까 보따까지 같이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나? 어쨌든요, 뭐 보따도 제가 요거 꼭 하고 싶다라는 그런 플랜이 있으면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원식 조지자라고 해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서라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이의 제목학원이 멈췄네요. 예. 김진경 씨랑 원래 저랑 제목학원 원조인데 지금 뭐 사방팔방 뭐 드립타운은 조금 결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 순발력을 요하는 게임이라는 점에서 드립타운도 같은 계열이고, 그리고 끼리끼리 친구들이 운영하는 016에서도 유레카라고 진행을 하고 있죠. 뭐 뚝사대도 예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시작한 건 김진경의 제목학원인데, 진경이 요즘에 바쁜가? 저는 언제든 준비가 돼 있거든요. 뭐 절대로 이 방송 안 듣고 계실 텐데 김진경 씨 연락 주십시오. 이제 슬슬 제목학원 시작하시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섭외해 주세요. 어차피 무료인데 왜 섭외를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은 진짜 들려드릴 얘기가 꽤 많네요. 전해드릴 이야기가. 그리고 이번 주 또 오랜만에 YB가 열리는데 이번 주 YB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주 YB 지금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이 16분밖에 안 계신데, 이게 참 저는 아쉬운 게 이 홍보가 하필 이 휴일에 맞물려서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YB지만 YB가 아닙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리는 5월 9일이죠. 만담 어셈블 YB는 스페셜입니다. 스페셜로 일단은 뭐 공개된 팀 뉴스데스크 보따 그리고 끼리끼리는 무조건 나오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경쟁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승자를 뽑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페셜로 이 세 팀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새로운 한 팀이 나옵니다. 왜냐면 그 팀이 너무 어마어마한 팀이라 경쟁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해서 경쟁으로 가지 않고 스페셜로 가자고 제가 직접 제안을 했습니다. 공연 측에. 뭐 물론 케찹도 너무 좋은 팀이지만 뭐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내일 발표가 되긴 할 거예요. 내일 발표가 되면 여러분들은 기절하실 겁니다. 정말로 기절하실 겁니다. 뭐 파워로만 치면 춘봉이 첨지람 맘먹습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상상을 벗어난 팀일 거라는 거 정도만. 그래서 아직 공연을 갈 예정이 없으시거나 공연을 볼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무조건 지금 당장 예매하시는 거를, 광고가 아니라 진짜 광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와 이 사람들이 라는 분들이 오십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내일 저녁 뭐 그래도 내일 오후에는 발표가 되겠죠. 내일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끼리 요 소문은 많이 내주세요. 어마어마한 팀이 나온대, 상상도 못한 팀이 나온대, 말도 안 되는 팀이 나온대. 그러니까 공식 발표가 있을 테지만 속는 셈 치고 티켓 구매해보자 라는 정도의 선전을 주변에 마구마구 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SE에 새로 나온다는 그 팀이 누구지? SE에 새로 나온다는 그 팀? 물론 지금 또 신인 팀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뭐 포타라 우빵도 정말 좋은 팀인데 그 친구들이 나왔을 때 이분들이 여기 나온다고 라고 되진 않잖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발표가 되면 너무 얘기하고 싶다. 하지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얘기하면 혼나. 여기저기서 형은 왜 맨날 나이도 많은데 그런 거 다 얘기하고 다녀 라고 얘기하지 말라고도 안 했으면서 제가 눈치 봐서 얘기 안 하는 건데. 하지만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그런 뉴스데스크와 보따의 만담 어셈블 YB 이번 주 정말 대박이다. 말도 안 된다. 와우, 인터레스팅 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저 혼나요. 의외로 뭐 혼난다고 기가 죽는 사람은 아니고, 아시죠? 저는 뭐 남의 얘기를 크게 귀담아 듣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데미지가 일체 없습니다만, 그리고 일단은 그러니까 경쟁 구도로 가는 컨텐츠는 5월 23일인가요? 23일 날 재개가 되는 시스템이고요. 9일은 정말 스페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내일 공개가 되면 이래서 스페셜이구나. 이러면 경쟁을 하는 의미가 없지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기대해 주십시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바틀석 예매하신 분들은 정말 로또 맞으신 겁니다. 뭐 너무 광고하나? 뭐 어쨌든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머릿속으로 누구지 하시겠지만,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 걱정이 뭐냐면 오히려 이 공개가 늦어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지금 티켓 현황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티켓이 나갔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을 보고 싶어하는 다른 분들의 클레임이 어마어마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늦게 공개하면 어떻게, 우리는 몰랐으니까 티켓 안 샀지? 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일단은 그거에 대한 좀 뭐 우려는 있지만 시스템상 절차상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를 미리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자, 진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재밌어집니다. 이 만담, 뭐라고 할까요? 이 만담씬이 정말 넓어지고 즐거워지고 더 다양해지고 더 재밌어지고 더 하나가 되고 뭔가 더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생각에 벌써부터 저는 두근두근한 마음입니다. 물론 뉴스데스크도 그분들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경쟁은 아니지만 새로운 만담을 내일 짤 예정입니다. 지금 영우랑 못 만나가지고 내일 짤 예정이고요. 근데 제가 지금 얼굴에 약간 그런 비립종, 뭐 여드름이 이렇게 뭉친 거죠 라던가 약간의 피부 트러블을 시술을 받았어요. 원래 시술을 받을 예정이 없었다가 오랜만에 본가에 갔는데 아버님이 직업병이시죠. 더 이상 가만히 놔두고 볼 수 없다 해서 반강제적으로 시술을 받아서 지금 얼굴 여기저기에 지금 흉터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세상에서 모든 의사 중에 저희 아버님을 가장 신뢰합니다. 저희 아버님 말씀으로는 목요일날 귀신같이 떨어질 거래요, 저한테. 제가 이거 시술을 토요일날 받았거든요. 토요일날 받았는데 정확하게 목요일날 떨어질 거다. 근데 저한테 정확하게 목요일날 6일 뒤에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6일로 계산하면 금요일이란 말이죠. 목요일로 계산하면 목요일인데, 일단은 목요일이라는 단어에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안 떨어질 수도 있다, 금요일날. 그래서 만담보다 저 새끼 얼굴 왜 저래가 더 눈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뭐 부디 떨어지기를, 40살의 회복력이지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는 맞는데 뭔가 이 계산이 왜 목요일인데 6일 뒤라고 그랬지? 날짜를 잘못 계산하신 건가? 믿어보시죠.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벌써 5월이네요. 벌써 5월인데 날씨만 보면 아직도 2월, 3월 같아요. 너무 추워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뭐 감기 걸린 친구들도 많고 한절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시아스타님, 쥐젖모님, 뭐 쥐젖 같은 정도의 트러블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조금 깔끔해지겠죠. 오히려 깔끔해진 거 아니었어 해서 저희 아버지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여름이 이어진다라고 들었었는데 뭐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틀렸어요. 지금 5월인데 제가 이렇게 에어컨을 킬 생각조차 들지 않는 5월은 처음입니다. 물론 7월, 8월이 가장 더운 건 알지만 제가 더위를 잘 타는 체질이어서 항상 4월 말, 5월 초에는 무조건 에어컨을 틀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5월 첫째 주였는데도 이렇게 날씨가 선선하고 밤에 추운 걸 보면 이상기온이 맞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봄이 길다라는 표현이 참 좋네요. 네. 봄이 긴 건, 봄은 뭔가 시작이니까 시작을 알리는 봄이 길면 좋겠네요. 더 길어도 좋을 것 같아요. 9월까지 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편견의 사서함이라도 좀 열어볼까요? 그렇구나. 온난화 덕분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없나요? 그러고 보니까 미세먼지 얘기가 잘 없네. 그리고 꽃가루 알레르기에 대한 얘기도 좀 덜 들리는 것 같고요, 예년에 비해서. 자, 오늘 편견에, 근데 제가 요즘에 너무 행복해서 편견에 대한 편견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자, 편견, 어떤 편견? 봄에 대한 편견. 이 노래는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견은 봄에 관한 편견입니다. 터더더더더덕 제가 손으로 누르는 소리가 들리셨나 보군요. 영우도 진짜 오랜만에, 왜냐면 저는 이제 태국을 갔다 오셨는데 그 안에도 영우는 이런저런 컨텐츠, 뭐 요즘에 또 노포 이용주도 하고 있고 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저보다도 더. 그래서 원래는 저희는 뭐 휴일 막론하고 만나서 회의하고 만담 짜고 그러는데, 이번 주는 월요일 화요일 영우를 위한 휴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요일 화요일 저 어제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광합성조차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 제가 라이브 할 때 많은 비난을 받았던 가죽이 찢어진 소파는 제가 뭐 어떻게 커버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횟수로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쓴 거더라고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소파를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 제가 버리고 싶은 마음도 급하고 사고 싶은 마음도 급한데 휴일이라 판매하는 곳이 없는 바람에 지금 저희 집은 소파가 없는 맨바닥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그래요. 원하는 타이밍에 이렇게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여기 지금 오신 분들 거의 다 아실걸요라고요? 봄처녀 제 오시네에서 제가 뭔지 아는 분. 전자레인지는 제가 오늘 아침에 쿠팡에서 주문을 했다가 점심때 취소했어요. 뭔가 역시 하나 있는 게 좋겠다. 왜냐면 저도 이제 뜨삼을 보면 저를 제3자 입장에서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저렇게 답답하게 살고 있구나, 하나 사야겠다 라고 새로운 제안을 해서 아침에 쿠팡에서 주문을 했지만 점심때 눈을 뜬 본연의 구정모가 안돼, 그거 멋없어, 멋있으려면 끝까지 안 사고 버티는 게 제일 멋있는 거야 라는 생각에 안 샀습니다. 취소했습니다. 햇반 안 먹습니다. 왜 대학에 정모님 같은 분은 없나요? 노인대학 가면 있어요. 지금 다니시는 대학은 일반적인 대학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없는 거고요. 노인대학 쪽 가면 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대학은 근데 지금 다니실 수가 없으니까 참 세상 아이러니하죠. 갓 대학생이 되신 분 같은데
그리고 자, 다음 또 어떤 질문이 왔는지. 근데 이거 왜 정신이 드셨지? 저는 원래 그 본연의 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봄처녀 재규 오시네면 재규라고 했겠죠. 한 글자 줄이자고 재규를 재라고 부르는 일은 아마 없을 거라서 아이러니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그 FC 모바일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핸드폰으로 하는 축구 게임인데, 일단 스낵타운이 그걸 해요. 둘 다 FC 모바일 광고도 했었고 그런 연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영우가 또 뒤늦게 시작을 했단 말이죠. 갑자기 이제 주제를 바꿔 죄송한데, 그래서 영우가 맨날 져요. 맨날 진짜 동네 어디 오락실에서 노는 꼬마애처럼 현석이한테 형 한 판만 같이 하자, 한 판만 같이 하자. 재율이한테 형 한 판만 같이 하자 이러고 맨날 져요. 맨날 지고 되게 우울해하길래, 그래도 같은 팀으로서 또 최고령이고 어쨌든 그들보다 게임을 오래 해온 게이머로서 저도 FC 모바일을 그 어린이날 인스톨을 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젯밤에 현석이랑 붙어봤거든요. 5대1로 졌습니다. 5대1로 졌는데 뭐 그거는 제가 뭐 한쪽 손에 장애도 있고 나이도 있고 뭐 눈도 요즘에 침침하고 그래서 그런 건데, 금방 또 따라잡을지도 모르니까 또 여러분들 많이 유스데스크 팀의 FC 모바일의 성적을 네. 그리고 최근에 스낵타운이랑 하루에 방탈출을 2번 갔거든요. 유스데스크랑. 재율이가 공포 장르의 방탈출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힌트 3개까지 볼 수 있다 그러면 힌트 2개 정도까지만 쓰고 무난하게 클리어를 다 했습니다. 저도 또 여러분들 뭐 인정해 주시겠지만 브레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추리하고 탈출하는 거 좋아해서. 근데 이제 영우가 진짜 메타 2대 겁쟁이가 지금 명예의 전당의 정현호, 그 다음 레전드의 유영호거든요. 명예의 전당이 더 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손가락만 그렇게 또 놀래는 정현호랑, 그냥 진짜 뭐가 있으면 놀래는 유영호인데, 영호가 진짜 울더라고요. 처음 갔던 것도 영호가 되게 힘들어했고, 영호는 거의 진짜 그냥 막 그런 것 같았어요. 담력 시험 잘못 따라온 막내 동생 같은 느낌으로. 거의 진짜 눈에 눈물이 글썽거릴 정도로. 그래서 그날 연속 2번을 했더니 애가 살이 빠졌어요. 아마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는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스낵타운이랑 방탈출하면 재율이도 은근 놀래고 현석이는 의외로 침착하고, 근데 재율이는 진짜 뭐 추리도 잘하고 현석이도 침착하게 하나하나 뭐 이렇게 실마리를 잘 찾는 스타일이고, 뭔가 앞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공포 방탈출을 스낵타운과 유스데스크가 함께 플레이해보는 것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괜히 홍보해주는 것 같긴 하지만 저희 회사 근처 반경 한 200-300m 이내에 어느 방탈출에 가면 아마 저희가 클리어를 하고 찍은 인증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를 알아보셔서 저희가 사진 찍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 시간 내 클리어 하셨네요, 사진 찍어 드릴게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이제 그쪽에서 뭐 만들어 주신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딘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뭐 회사 주변이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영우는 진짜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컨텐츠를 영우 말고 현우를 데리고 가는 걸로 해볼까. 현우는 아마 기절할 거거든요. 오줌 싸거나 기절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니면 오줌 싸면서 똥 싸거나 뭐 셋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가는 게 어딨어. 형들이 가자면 가야지. 이게 세간에서 말하는 나이로 찍어 누르기입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배웠는데 잊어버렸잖아요. 아니, 전자레인지 좀 사시라고요. 아니면 오븐 렌지라도 어떠십니까? 전자레인지를 사잖아요. 제가 먹고 싶은 걸 따뜻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그 만족감이 있잖아요. 그거를 인간의 쾌락이라고 환산을 했을 때 저는 그 쾌락도가 100점 만점에 7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제 어떤 신념을 지켜내서 안 샀을 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그 쾌락은 없지만 역시 난 굽히지 않았어, 난 나야 라는 어떤 자아도취적 쾌감, 저는 98점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레인지를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담 SE 오디션은 언제 다시 열어요? 유스데스크 분들께 배우고 싶어요. 자, 만담 SE 오디션은 사실상 올해에는 예정이 없어요. 뭔가 지난번에는 뭔가 만담이라는 장르 자체가 뭔가 일반인들 분들이 되게 도전하기 어렵고 막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오디션을 개최를 했었는데 지금 일단 일정 수준 팀들도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먼저 숙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담을 조금 더 일반 분들한테 도전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올해에 저희가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 거는 일반인들 말고 그렇게 해서 지금 SE에서 활약하고 있는 친구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팀들 공통적으로 저희 커리큘럼 하면서 느끼는 의견은 열심히 하고 에너지 있고 좋지만 아직 기복이 심하다. 그래서 뭔가 그들을 먼저 다듬고 그들을 완성시키는 거를 올해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반인들의 SE 오디션은 아직까지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냥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김영구 씨가 따로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서 만담 오픈 마이크를 개설을 하려는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먼저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뭐 당장의 오디션이 없다 보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스탠드업 같은 경우는 오픈 마이크가 있다 보니까 오픈 마이크에서 뭔가를 테스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위로 올라오는 구조로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메타 코미디 클럽 홍대가 아닌 다른 극장에서 그런 식으로 뭔가 만담의 영역을 더 넓게, 스케일을 넓게 여러 군데에서 오픈 마이크를 해주시는 거는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메타 코미디 클럽 홍대에서 지금 SE도 뭔가 완성도 면에서 조금 더 저희가 목표로 하는 목표치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하위 부류로 뭔가 오픈 마이크를 하나 더 만드는 거는 괜히 뭔가 문어발식으로 공연만 늘리는 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메콩에서의 오픈 마이크는 그러니까 기준이 뭐가 할 것 같아요. 오픈 마이크랑 SE의 그 기준이. 왜냐면 SE 친구들도 지금 이제 막 1년을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뭔가 SE 무대에서 조금 더 갈고 닦는 게 더 집중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당황스럽죠? 제가 오늘 별로 거짓말도 안 하고 이상한 얘기도 안 하고 되게 침착하게 할 얘기만 하고 되게 똑바른 얘기 하니까 여러분들 되게 뭔가 낯설죠? 저도 지금 어느 타이밍에서 거짓말을 할까 계속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주제가 좀 잘 안 받쳐주네요. 메콩 만담도 시스템이 바뀐다.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은 어셈블, 그쵸,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 어셈블이 아무래도 지금 방송국이랑 스낵타운이 아직 이제 메콩 복귀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메콩에서 고민이에요. 말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지만 그분들이 일정이랑 스케줄 또 다른 공연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정기적인 메콩 출연이 어렵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출연이 밀리는 상황인데, 그 공간을 어떻게든 보따랑 유스테스크가 주축이 돼서, 또는 이번에 9일날 또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이분들이 라고 느끼실 그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뭔가 조금 더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다른 타이틀이 달라질까? 근데 어쨌든 좀 그런 그들을 대신할 수 있는 메인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스테스크 입장에서도. 자, 다음. 그래서 정리하면 만담 SE 오디션은 아마 빨라도 내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담 대본 뭐 피드백 받고 싶으시면 편하게 저한테 DM이나 뭐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메일 연락 주시면, 물론 제가 이제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바로 응답드리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가능한 선에서는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때 그죠, 제때란 뜻이죠. 봄처녀 제 오시네에서 제는 제때 왜 와야 되는데 마음에 봄이 안 오고 있어요. 울고 싶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뭐 마음의 봄, 저 같은 경우는 마음에 항상 사막만 존재하고 간간히 오아시스만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의 봄이라는 게 뭐 어떤 이미지인지는 알겠지만 굳이 필요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겨내십시오. 사막에 꽃을 피우면 그게 봄입니다. 마음이 한겨울이라도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브이로그 찍을 때 꿀팁 알려주세요. 브이로그 찍을 때 꿀팁은 명확하게 누군가에게 말을 시켜서 그 사람을 찍을 게 아니면 그냥 고정해놓고 제가 이제 핸드로 들고 있는 것보다 고정해서 전체를 다 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제가 이제 던지지 않고 핸드로 들고 있다 보면 누군가 얘기했을 때 그 사람 얼굴 따라가면 약간씩 늦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 담지 못했던 장면들도 있고, 브이로그는 아무래도 그냥 일상 관찰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화각이 넓은 걸로 그리고 소리가 잘 담기는 걸로 저 혼자 나온다 하더라도 뭔가 주변 풍경, 주변 소음 다 담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브이로그의 꿀팁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풀샷 찍어놓으면 크롭에 쓸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모야 나야님이 일어나면 배고파, 처먹으면 졸려. 이거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행복하다면 나쁘지 않지 않나요? 일어나서 배고파서 뭔가 먹고 배불러서 또 기분 좋게 잠자고 좋은 꿈 꾸고 또 일어나면 또 배고파, 또 맛있는 거 먹어. 행복하면 그걸로 좋지 않을까요? 네, 좋은 삶입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부러워할 수 있는 삶이에요. 자, 그리고 또 전해드릴 얘기가 뭐가 있었지? 일단은 그 정도네요. 제가 지금 여기 오늘 무슨 얘기를 드릴까 조금 적어놨었는데, 일본 이야기인데 일본 이야기는 이미 이전에 인스타그램 라이브에서 해버렸고, 워터건지 이야기는 충분히 했고, 구스데스크의 앞날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 YB에 관련된 사항도 뭐 물론 내일 공개가 될 거지만 전해드렸고, 그리고 영우 방탈출 가서 눈물 흘린 얘기도 해드렸고, 그리고 정현호 레이디보이 썰도 들려드렸고, 되게 알차지 않았나요? 오사카에서 제가 영상을 사실은 오사카에서 창호랑 둘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갔던 영상이 있는데 둘만 갔어요. 이게 자, 여러분 브이로그 또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제가 뭔가를 안내하는 입장에서 둘일 때는 브이로그 찍는 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는 창호랑 이제 현석이랑 영우랑 가서 그들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을 담거나 그 안에 제가 뭔가로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도 이게 찍는 게 어느 정도는 가능을 했는데, 이게 창호랑 단둘이 있으니까 제가 이거에 집중해 버리면 창호가 소외돼 버리잖아요. 어쨌든 창호는 저를 따라서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외로 좀 이게 찍는 게 계속 이렇게 단타적으로 찍게 되고 뭔가 중요한 장면이 안 담겨지고, 그래서 뭐 물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이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쇼츠로 뭐 이렇게 조금씩 내보내는 걸로 하고, 오사카에서 찍은 공식적인 이런 컨텐츠 롱폼으로 나올 만한 컨텐츠는 지금은 없어요. 없고 상대적으로 도쿄에서가 더 길었고요. 저희가 있었던 시간이. 오사카 같은 경우는 오사카 공연하고 바로 다음날 돌아온 일정이었으니까. 창호 그쵸. 왜냐면은 창호 같은 경우 워낙 뭐 사실 방송국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방송국이었거든요. 왜냐면은 경력적으로나 만담에서의 입지나 제일 선배인데 제가 물리적인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들한테도 불편할 수 있고 뭔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았던 게 방송국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정말 그냥 처음 봤을 때부터 정말 친한 형처럼 저를 대해줘서, 창호도 그렇고 범이도 그렇고
단 한 번도 오히려 저를 더 좋아해주면 좋아해줬지 불편하게 해줬던 적이 없는데, 그치만 이제 아무래도 회사에서 늘상 마주치는 스낵타운이나 보따 뭐 이런 친구들보다는 이제 그 두 분이 활동하는 스케일이나 활동 범위가 더 넓다 보니까 뭔가 잘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정말 그 메콩 대기실 아니면 없었다가, 그나마도 이제 방송국이 어셈블 공연이 줄어들면서 메콩에서도 만날 기회도 줄어들다가, 이렇게 진짜 긴 시간 거의 열흘 가까이 계속 매일같이 같이 지내면서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뭐 구경하러 다니고 했던 거는 처음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오래 살길 잘했다. 그래서 오래 살고 먼저 살아서 남들보다 먼저 경험하고 오래 경험해서 그 경험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어서 참 좋은 인생이다 이었다라고 하면 뭔가 과거 같으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하는 뜻깊은,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여행 겸 공연이었습니다. 또 뭔가 계속 이렇게 조금 해외 공연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같이 도전하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뭐 조금 또 진지한 얘기를 해보자면, 최근에 전에 같이 일했던 그쪽 계열의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크게 안 나는데 물론 저보다는 어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0대가 되고 나서 조금 불행하다고 느낀다. 왜냐면 그만큼 그 활동 반경도 줄어들었고, 뭔가 본인이 예전만큼 자신있게 뭔가를 하는 것도 어려워졌고, 약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처음에는 나는 그런 거 못 느끼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제가 느낄 수 없게끔 제 주변에 지금 동료들이 저보다 다 10살씩 어리고 그런 친구들이 정말 친구처럼 저를 대해주기 때문에 저는 정말 공짜로 타임머신을 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메타코미디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사랑합니다. 와, 진짜 근데 여전히 두서없네요. 제 방송은 뭔가 거짓말을 안 하긴 하지만 진실성 있다고 하기에도 너무 중구난방으로 주제가 여기저기 뻗어나가는. 그게 또 이 밤에 뭐 하냐고 매력이니까 여러분들 또 원하셨던 게 또 그런 걸 테니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네요. 또 근데 제가 이제 태국에서 제가 이제 출국 금지를 당했던 게, 이제 그쪽에서 예전에 얘기했었지만 어둠의 무에타이 대회에서, 그러니까 룰이 없는 무에타이 대회인 겁니다. 뭐 이렇게 눈알 뽑아도 되고 그냥 진짜 뭐 살인만 아니면 다 허용이 되는 대회에서 제가 여러 불구를 만드는 바람에 제가 패배할 때까지는 출국시키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었다가, 제가 이제 그 원양어선에 몰래 타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고 이제 8년 만에 다시 이제 태국에 그때 그 암흑 격투기를 했던 그 장소에 갔던 건데,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일반인 친구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애들한테 비밀인데, 그 중간에 보면 대철이가 아쉬웠던 거를 얘기할 때 송크란 당일날 너무 일찍 자서 아쉬웠다라고 합니다. 그때가 이제 어떤 일이었냐면, 다들 낮에 물총 싸움하고 와서 기진맥진 해가지고 잠깐만 쉬자 했다가 시간이 이제 새벽 2시까지 잠을 자버리는 바람에 지금이라도 나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다들 그냥 포기하고 잠을 잤던 내용인데, 저는 사실 그날 밤에 혼자 나가서 암흑의 격투 대회 다녀왔고 격투 시합을 한 건 아니고요. 정중하게 그쪽 대표님한테 이제 양해를 구해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8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제 그랬더니 8년 동안 내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네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래서 오늘 진짜 좋은 날이고, 송크란이라는 거는 그 태국의 새해 같은 홀리데이이긴 하지만 네가 뭐 홀리데이건 아니건 상관없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건장한 체구의 격투가 5명을 저한테 붙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맞아줬습니다. 5명한테. 다구리라고 하죠. 그렇게 해야지 끝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저는 맞을 때 막 이렇게 방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열중셔 자세로 이렇게 맞거든요.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고 모든 타격을 받아내면서. 그렇게 한 6시간 정도 맞았더니 더 이상은 못 당해내겠다. 돌아가라.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 때리겠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돌아와서 호텔에 이제 아침에 돌아왔는데 현호가 물어보는 거예요. 형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나 그냥 저기 밑에 로비 가서 담배 피고 왔어. 형 나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야, 나 담배 피고 온 거야. 그랬는데 이제 현호가 눈썰미가 안 좋은 애인데 근데 형 그 이마에 피 아니에요? 라고 그래서 이거 핫도그 케찹이야 라고 했더니 하고 자더라고요. 현호가 멍청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 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송크란 또 비하인드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자유롭게 입국이 가능합니다. 입출국이 자유롭게 가능해요. 저는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어디 가서 지하격투기 암흑의 지하격투 대회에서 쫓기는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의 몸이 된 거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됐네요. 8시에 시작을 했는데 벌써 9시가 됐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쯤 되면 궁금해 하실 텐데 유스테스크 주주총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또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그 송크랑 갔다 오는 도착한 날이 화요일이어서 그날 당장 주주총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여러 가지 좀 스케줄이 겹쳤습니다. 영호 개인 스케줄도 겹치고 하다 보니까 원래 화요일 날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같은 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가차 이틀을 쉬는 상황이라서 영호랑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빨리 영호랑 이야기를 해서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주주총회도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가 화요일로 잡히면 제가 막 화요일 목요일 이동하는 것도 좀 애매하니까 앞으로 이 밤에 뭐 하냐고는 매주 목요일 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목요일 날 뜨3 촬영하나? 잠시만요. 뜨거운 삼각형이 목요일 날 촬영이었나? 어떻게 해야 되지? 수요일로 해야 되나? 수요일 날? 일단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따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B 전날이어도 저 혼자 수다 떠는 거니까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서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주주총회는 영우랑 그 영우의 마지막 이제 곧 방송 끝내긴 할 건데 마지막 영우의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영우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일단은 저희가 일본 팀이 한국 와서 공연할 때 영준이 형이 자꾸 영우 보고 2002년도 백헌 머리를 해라. 근데 영우가 실질적으로 그때 자기는 나이가 7살밖에 안 돼서 기억이 안 난다. 뭔지 모르겠다. 아니다, 넌 백헌 머리를 해야 된다. 머리를 무조건 짧게 해야 된다 하고 반 장난으로 이야기를 던졌다가 근데 사실 베컴이 굉장히 멋있는 대표격이잖아요. 멋있는 운동선수의 그 시대 특히나 2002년도에는 지금 아시는 분들 잘 안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센세이션한 패셔니스타의 스포츠 선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 영우야 계속 머리 계속 혼자서 집에서 염색해서 계속 같은 머리 하는 것보다 스타일에도 변화를 주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백헌 머리를 해라로 인식이 되어졌는지 이제 영우가 백헌 머리를 하기 싫은 나머지 다른 머리 할게. 다른 머리 무슨 머리 할 건데 저 안 그래도 범 선배한테 얘기해서 범 선배 가는 미용실 예약했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값이 지금입니다. 남자들이 볼 때는 되게 젊어 보이고 시원시원해 보인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베컴으로 자른 게 아니에요. 베컴으로 자르고 싶지가 않았나 봐요. 영우는 그 뭔가 쇼트 모이칸 같은 머리를 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머리 스타일 바꾸긴 바꿀게요. 근데 베컴 머리는 아니고요. 근데
범선배한테 소개받은데요로 이제 방어를 치고 가서 그 머리가 된 겁니다. 남자들이 볼 때는 나쁘지 않아요. 예, 여성분들이 볼 때는 뭔가 너무 짧고 얼굴이 좀 커 보인다라는 인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남자들 사이에서는 잘 잘랐다라는 의견입니다. 물론 뭐 저는 갈 생각이 없습니다. 전 지금 제가 늘 항상 얘기하는 준호 헤어 강남 역삼 스퀘어점에 저는 평생 머리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범님도 다운펌에서 공 같은 머리 스타일. 그건 뭉쳐야 찬다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쵸,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면 다들 멋있다고 그랬는데 막상 팬분들이 머리가 왜 그래요? 라고 하니까 영호 입장에서도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했겠지만 적잖이 당황했겠죠.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뭐 길러야죠. 길겠죠 뭐. 네. 아, 빵청객분들은 다 감자라고 하는구나. 근데 영어는 뭐 다 잘 어울리니까 금방금방 길 거고. 노포 이용주에서 나올 때는 되게 잘 어울리던데 그 머리 스타일. 진짜 영국 축구 선수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볼 때. 맞아, 그런 머리 잘 어울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영어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참고로 저는 스트리트 파이터의 가일 머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의 가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궁금하시면 검색해보시면 영어가 나올 거예요. 그죠? 여름엔 또 깔끔하게 해도 돼요. 여름엔 또 깔끔한 맛으로 다니는 것도 좋죠. 머리는 길 거니까 만약에 안 어울리는데 계속 길르면, 그러니까 성균이처럼 예쁜 얼굴도 아닌데 계속 성균이만큼 길르면 그거 얼마나 보기가 싫겠어요. 잘라주세요 해도 안 자르고 길르면. 근데 뭐 머리 자른 거는 자연스럽게 내가 안 잘라도 기는 거니까 곧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뭐 이쯤 해볼까요? 뭔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얘기는 들려드린 것 같아서. 자, 구스데스크의 이 밤에 뭐 하냐고. 다음 방송은 스푼 막방일 수도 와우. 있다기에 스푼 정리. 스푼은 막방입니다. 진짜 오늘 막방이고 저도 계정을 삭제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너무너무 잘 썼지만 이제는 정말 유튜브로 옮겨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스푼의 역사는 여기까지로 하고, 왜냐면 이 계정 자체가 원래 영우랑 같이 유스데스크로 열어놓았던 계정이라서 조금 그런 부분들도 애매한 게 있어가지고 찐 엔딩입니다. 스푼에서는 좋은 시간이었고 뭔가 이렇게 음악을 틀면서 방송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신선했고, 라디오를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라왔던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플랫폼입니다만, 구스데스크 채널을 위해서 채널을 살릴 건 아니지만 뭔가 너무 여러 가지 매체로 중구난방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통일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유튜브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뉴 이모그에서도 음악 추천 코너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잘라내면 되지 않나요? 그것도? 안 되나? 잘라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뭐 추천해드리고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뭐 좋은 노래를 몇 개 발견을 했었는데, 무슨 노래? 잠깐만요. 한번 제가 최근에 빠져있는 노래, 이 노래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해서 담아놨던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노래를 한번 찾아볼게요. 담아놓은 적이 없네요. 담아놓은 줄 알았는데 안 담아놨구나. 그냥 지나가다가 듣고 좋은데? 라고 생각했나봐요. 근데 뭐 그랬다라는 거는 그렇게 오래 기억할 만큼 좋은 노래는 아니었다는 거겠죠. 워터건즈에 나온 노래는 AI에게 주문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사를 써서 넣고 이런 식의 분위기로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영어로 디렉션을 했더니 너무너무 잘 만들어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진짜 이제 필요 없겠다. 작곡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해지면 뭔가, 그러니까 손쉬워지는 만큼 더 좋은 노래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의 창작의 범위를 AI가 침범한다라는 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도 없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뭐 뜨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편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진짜로 아티스트처럼 상업적으로 내가 이 노래를 팔고 뭐 이 노래를 알리고 하는 입장에서 AI의 남용은 절대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음악의 발전을 멀리 봤을 때는. 그렇지만 저처럼 그냥 컨텐츠의 배경 BGM을 얘기하려다가 배경이라고 했어요. 지금 배경음악 정도로 사용하고 뭔가 그런 영상의 소스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로는 굉장히 편리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왜 배경이라고 했지? 자, 어쨌든 송크란을 거의 근 7일 가까이 다녀오는 바람에 정현우랑 오랜 시간 붙어 있었던 부작용으로 폼이 약간 흐트러진 구정모의 이 밤에 뭐 하냐고였습니다. 한국 돌아왔고 제 주변엔 다시 또 영우가 있고 현우랑도 거리를 좀 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폼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이 밤에 뭐 하냐고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번 이 밤에 뭐 하냐고는 다음 주 목요일을 예정으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도 마침 잘 끝났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밤 되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그보다 먼저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팀들과 함께 만담 어셈블 YB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스데스크의 구정모였고요. 구스데스크 저희 송크란 브이로그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메일 번호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뜨삼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무엇보다 유스데스크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잘 자요. 안녕.